이번엔 국내외 투자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아진 ETF 투자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글로벌엑스 한동훈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 지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ETF 시장 흐름을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ETF 시장으로는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ETF 투자자들의 대응법 어떻게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ETF에는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자금 유입 데이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을 비롯해서 주식이나 채권 ETF를 비롯해서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으로 자금 유입이 있었는데요. 자금의 성격상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유형은 시장에 대한 베팅 성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이한 점은 레버리지로 5월 달까지는 자금 유입이 좀 컸었는데 6월 달을 보게 되면 인버스로의 자금 유입이 강해졌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시장의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스로의 자금 유입이 커졌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3개월 만기 초단기 채권 ETF에 대한 자금 유입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 쉬어가자라는 입장에서 초단기 채권에 대한 ETF가 계속해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러한 벤치마크 이러한 시장 지수에 대한 ETF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뭐냐면은 기관 투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벤치마크, 특히 미국 투자 같은 경우는 S&P 500을 벤치마크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 이러한 펀드 매니저라든지 기관 투자분들이 벤치마크를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섹터를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종목을 투자했을 때 초과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니까 다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 투자 가이드라인이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P 500 ETF라든지 나스닥 100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감으로써 시장과의 괴리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TF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셨고요. 최근 이 다양한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상품들도 많다고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ETF는 계속해서 진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의 흐름을 보일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략들을 많이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의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그런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물과 옵션을 활용하는 파생 상품이 개인들이 사용하시기엔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기를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행사 가격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시기가 힘드신데 이런 것들을 ETF를 통해서 한다면 조금 더 쉽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 운용사가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조금 안고 가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옵션 전략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커버드 콜 옵션 매도하는 그런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도 이미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지수가 최근 한 달 동안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가운데 약보합세,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높은 방어력을 보이고 있는 테일 리스크 헤지 관련 ETF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테일 리스크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규 분포도의 평균,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이 50%죠. 평균에서 먼 양쪽 끝 꼬리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꼬리 부분이기 때문에 테일이죠. 이 테일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만 일어났을 경우에 상당히 큰 위험성을 얘기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리스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일 리스크 헤지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말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지수를 매수하고요. 그 해당 지수에 해당하는 풋옵션을 매수를 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명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전략을 활용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전략이고 일반 투자분들에게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 풋옵션은 시장이 하락할수록 성과를 내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즉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요. 풋 매수와 지수 매수를 하게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는 시장을 하락할 경우에 하단이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부터는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 같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 리스크 헤지 ETF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XTR이라는 ETF를 보면은 이
같은 경우는 기초지수 S&P 500을 두고 있고요. S&P 500에 대한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에 S&P 500 지수가 10% 이상 하락할 경우 이때는 이 ETF는 최대 손실을 10%까지만 제한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아까 수수료라는 프리미엄을 내다 보니까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못 쫓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주신 이 테일 리스크 헤지, 이 옵션 전략을 활용하는 ETF 끝으로 짚어주시죠. 네, 기초지수가 S&P 500인 테일 리스크 헤지 ETF가 한 몇 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테일이라는 ETF는 현재 2017년도에 상장이 되어서 규모가 한 6천억 정도 규모가 되고요. SPD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상장이 돼서 현재 한 5,3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이 두 ETF는 액티브 전략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가 ETF 매니저가 역량에 따라서 풋옵션의 그 종류라든지 만기라든지 그런 것 행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좀 액티브하게 다양한 풋옵션을 가져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XTR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상장이 되었고 이것은 이제 3개월 만기 10%짜리 외가격 풋옵션을 매수하는 패시브 전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나스닥을 기초지수로 하고 있는 그 QTR이라는 ETF도 나와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성과를 보게 되면은 주식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가까이 하락을 했던 가운데 XTR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테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5%, QTR 같은 경우는 플러스 1% 정도의 성과를 기록하면서 시장 대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엑스 한동훈이었습니다.